안녕하십니까. 광산저널TV 조영문입니다. 오늘은 박균택 법무법인 광산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균택 변호사님 최근 고향 광산에서 법무법인 광산을 설립했는데 소감과 계획은 무엇인지요? 예,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곳이 고향 광산입니다. 이곳에 이제 정착하다 보니까 환영해 주시는 선후배들이 많고 또 그래서 많은 포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 광주에서 검사로 4번을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변호사인 지금이 고향 분들과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광산은 가급적 저렴한 법률 상담, 송무 지원을 통해서 광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예.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광산구 흑석동이 고향이시고 하남초 송정중을 졸업해서 고향 사양이 남다르다는 평판이 있는데 앞으로 광산구는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까요? 고향과 지역에 대한 사랑은 누구나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직업상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광산의 주요 현안이 산정한 상태에서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상당 부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궁공항 이전은 무한히 반대한다는 이유로 20년 넘도록 방치되고 지하철 2호선은 교통약자가 많은 올곡동, 우산동, 또 호남대, 광주여대를 배제한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또 송정 광주역 간 열차는 그 승객이 한 편당 10여 명에 불과한데 아직까지 폐지하지 않고 그 흉물 같은 장벽이 있는 철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개선을 위해서 몇몇 정책 전문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은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발로 뛰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광주 고검장 법무연수원장으로 퇴직했는데 원칙과 소신의 아이콘을 부리면서 형사부 검사 80%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았는데 그 평가의 배경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요? 아마 상급자들의 근무 평가나 그 검찰 후배들의 여론을 토대로 언론에서 그런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상사나 선배들 중에 저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소신이 강하다, 그렇지만 고집스럽지는 않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업무를 처리할 때 절차와 기준을 좀 중시했고 또 신뢰를 지키려고 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초임부장 시절에 노무현 정부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 파견을 나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 어떤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특수부 기능을 줄이고 인권을 지키는 형사부 기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형사부 검사들의 발탁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형사부 검사의 정신적 지주라는 좀 과분한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님을 뵌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그 당시에도 당연했어야 생각하고 지금도 제가 겪어보면은 인품이라는 것이 그 후배 검사들이나 선배 검사들도 존경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과분한 말씀. 뭐 지금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몇 년 하셨죠? 25년 했습니다. 25년 거의 한평생 검사 생활을 하신 것 마찬가지네요. 예. 당시에 특별히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그 초임검사 때 가난한 서민이 5천만 원을 떼이고 사기죄로 고소를 한 사건인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 피의자의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정문을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이런 나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려고 검사가 됐나 분한 생각이 들어서 혼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검사 시절에 부부가 서로 이혼하면서 고소인 피고소인으로 서로 싸우는 사건을 맡았는데, 부인은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고 남편은 말을 그냥 버벅거리길래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고 믿었다가 나중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것을 보고 당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시절 내내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늘 인식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부 검사 때는 경찰 송치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특수부 검사 때는 수사 대상자의 비리를 찾고 그렇게 또 처벌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이것은 양만이 할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 형사부 우월론자가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검수 완박을 단행했는데 최근 국민의힘은 그 패단이 적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검사 출신으로 검수 완박 무엇이 문제이고 대책은 무엇일까요? 예.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 특별 수사 기능을 최대한도로 줄이겠다는 그 어떤 개혁 방안 아니었습니까? 저는 거기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국장 재직 시에 그 특별 수사 그 기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애초에 주장을 했었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에 윤석열 검사장이 적폐 수사를 열심히 잘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 특별수사 기능을 유지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수긍할 수가 없었는데, 뒤늦게 윤석열 검사가 미운 짓을 한다는 이유로 특별수사 기능을 줄이려고 했던 것, 그게 이제 검수완박 사태가 된 것인데, 애초에 제가 주장했던 그 의견대로 갔었으면은 그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런 그 일관성 없는 개혁 태도, 이게 조금 저에게는 아쉬움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주요 활동은 무엇이죠? 예, 그 작년 7월 우상호 비대위원장님 이후로 현재까지 윤석열 정권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검찰 독재 정치탄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12월부터는 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를 맡아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나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행해지는 표적수사, 과잉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이후로는 그 당대표 법률특보를 맡은 이후에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도 엊그저께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석하면서 변호인으로 같이 들어가시던데. 예. 성남 FC 사건은 변호인으로 볼 때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남 FC 사건은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어떤 공공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일방적인 기부가 아니라 광고 계약을 체결한 사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구나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어떤 그 후원을 요청하거나 광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증거도 전혀 없고 개입한 증거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저렇게 어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저 태도가 몹시 안타깝고 마음을 힘들게 그렇게 느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성남 FC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게 된 경위나 지금 현재 활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이 대표님의 요청이 있어서 변호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 대표님의 변호인이 많을 것으로 짐작하는데, 그분이 스스로 그 정당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수가 많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홀로 변호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힘들지는 않습니다만은, 검찰이 그 기소라는 결정을 미리 내려놓은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결론을 바꿔놓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심적 부담이 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님의 요청을 받아서 예. 개인 변호사가 되신 것이구만. 예. 네, 그래서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추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V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예. 검찰 출석하시면서. 예. 근데 변호인 신분이든 자연인 신분이든 그 퇴직은 이후에 검찰청을 들어갈 때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 뭐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좀 친숙감은 있긴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조금 처음에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는 내가 좀 입장이 바뀌어서 어떤 그 정반대 당사자를 위해서 그 들어가는 모습이 좀 쑥스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여전히 조금 뭔가 그 어색한 그 기분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긴 한데 또 심적 부담이 있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 뭐 친근감보다도 그냥 그 무거운 마음만 좀 느껴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안별로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남 FC 사건 처리는 어떻게 진행할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 이 대표님이 당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가 보더라도 그 성남 FC라는 공공단체와의 거래이고 또 일방적인 기부가 아닌 그 광고 쌍무 계약이고 또 이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어떤 계약 체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작년 가을에 김모 팀장이라는 성남시 공무원을 기소할 당시에 이재명 시장을 공범이라고 단정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신병 문제에 대해서는 제1야당 대표를 어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는 행태를 차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끝까지 믿고 기대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202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주변에 알려지고 있고 예. 또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으신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그 국민들의 신뢰와 인정을 받을 때만 출마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분들로부터 품성이나 능력이 쓸만하다, 광산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인물이 될 만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변호사님 활동하시는 거 보면 충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다음에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국가적인 현안 중에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검찰에 재직할 때도 느낀 문제지만 변호사가 된 이후에 더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수사는 과잉된 반면 서민사건 수사는 정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수사 및 재판기관은 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수사관, 검사,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는 양상입니다. 어느 부서, 어느 담당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고 신속한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사 시스템, 사법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좀 기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며칠 후에 설날입니다. 예, 고향인 광산구 흑석동이 고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흑석동 지금 뭐저 흑석 사거리라고 유명한데 예, 그쪽이 부모님 지금 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흑석동 주민들을 포함한 광산 구민에게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산 시민들의 빛나는 새해를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균택 법무법인 광산 대표 변호사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산저널TV를 사랑해 주신 광산구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님을 모시고 2023년 광산구 신년 설계와 구정 방향 등을 듣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